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연구입니다.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 주제를 기획 취재하고 있는 김지영 기자, 그리고 이번 주제와 관련해 문제와 대안을 찾고 있는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인천은 168개의 보석 같은 섬과 아름다운 해변을 갖고 있죠.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쉼터이자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천 해안의 침식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사 채취와 인공 구조물, 기상 이변까지 해안 침식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꼽히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인천 해안 침식 실태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BTV 뉴스는 지난 1월부터 인천 해안의 침식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연속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뉴스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강화군 서도면의 섬 4곳 중 하나인 보름도. 강화 선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시간가량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름도의 대표 관광 명소로 꼽히는 영뜰해변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모래 언덕 위에 소나무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최근 해안 침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해안가 모래 언덕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으로 조금만 만져도 이렇게 모래가 부서질 정도인데요. 바로 앞에 심겨져 있던 소나무들은 이미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얼마 전엔 정자 쉼터도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임시방편으로 모래주머니를 쌓아뒀습니다. 인근 해안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대형 소나무가 줄줄이 쓰러져 있습니다. 뿌리의 3분의 1 이상이 드러난 채 아찔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소나무길 사이에 설치했던 벤치도 곧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계기관은 몇 년 전 모래 침식을 막기 위해 돌로 제방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방마저 파도에 쓸려나가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방을 쌓게 되면 오히려 파도의 힘이 그 제방이 있는 인근에서 더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를 쓸고 나가는 파도의 힘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더 침식을 막으려고 쌓은 제방이 오히려 더 침식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래 언덕은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해안을 보호해주는 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 바로 인근엔 보름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되는 해안 침식으로 바닷물이 논과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본 기사는 강화군 보름도 영뜰 해변의 상황입니다. 해안에 쌓은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바닷물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휩싸여 있는데요. 김정 기자, 보름도 말고도 다른 섬과 해안을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살펴본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현장에서 확인한 보름도의 해안 침식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모래가 유실되면서 돌을 쌓아 만든 제방까지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는데요. 해안가 뒤쪽으로는 소나무가 심겨진 방풍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풍림은 태풍이나 강한 파도 그리고 바람으로부터 가옥이나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된 산림을 말하는데 이 방풍림마저 쓰러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봉도 옹암해수욕장의 경우에도 갯벌에 모래가 사라지면서 모래 속에 박혀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약 80cm 이상 무트로 드러나 있어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다른 기자가 취재한 대이작도 큰풀안 해수욕장의 경우는 더 심각했는데 이 모래 언덕이 깎여나가면서 보름도와 마찬가지로 굵은 소나무들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급기야 산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네, 최초 보도 이후 지난 1월 11일 인천 녹색연합에서는 인천 해안 침식과 관련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처장님,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선은 강화도 보름도 해안 침식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 그리고 잦은 이제 강력한 태풍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한강 하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런 지형 변화가 역동적인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인위적인 이런 개입에 의한 영향도 이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인천 해안 침식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안 침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뻘이었었어요 옛날에. 그 모래가 다 없어진 거야. 공항 들어서면서부터 문제가 돼갖고. 그럼 옛날엔 조개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 이 갯벌 자체가. 내가 많이 변한 거야 생태계가. 내가. 하지만 바닷물 동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바다로 그냥 들른다니까요. 바닷물 동네로.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유실이 많이 됐어요. 해안 침식에.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침식으로 인해서 우리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생계와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장봉도와 보름도, 대이작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김정 기자,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봤잖아요. 네. 주민들은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네, 그 보름도의 경우는 해안가 바로 옆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논이 있고 또 바로 인근에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바닷물이 방풍림을 넘어서 논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넘어오면 마을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해안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장봉도는 국내 최대 상합 생산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모래가 유실되면서 과거에는 더 많이 잡히던 상합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만큼 해안 침식이 단순히 해안가의 모래가 사라지는 현상을 넘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안전까지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주 시장님. 이천 녹색에서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 해안 침식 문제를 지적을 해오고 계신데 이게 해안 침식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영향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지역은 안쪽 농경지까지 이제 바닷물이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된 침식이 되면 산이 깎여 나가고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산림이 이제 사라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에도 급격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지형 변화나 환경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환경 변화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물속에 잠겼다가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는 모래섬이 있죠. 바로 풀등인데요. 대이작도 풀등은 지난 2003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풀등의 면적도 3분의 1가량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양 환경에 더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부 해안에서는 이런 해안 침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거나 모래를 보충하는 양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 제방 쌓기나 양빈 사업이 효과는 있습니까? 우선은 제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침식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보름도 같은 경우에는 임시방편적으로 모래주머니로 보강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땐 실효성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봉도에서도 지난 한 10년간 3차례 정도 양빈 사업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유실이 되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효과가 한 2, 3년 정도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 쌓기는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 주셨고 양빈 사업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해안 침식 현상이 가속화가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바닷모래 채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시죠. 난개발해가지고 지하철 공사하지, 아파트 때려짓지, 그 모래가 어디서 납니까? 지금 덕적도가 저 밑인데 덕적도 밑에서 모래 채취가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간접적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파가니까. 그 뭐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저희는 뭐 회사 채취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채취가 끝나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유실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명확한 어떤 인공적인 문제는 바로 회사 채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회사 채취로 인한 침식이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게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문제는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아닌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게 필요하겠죠. 네,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김정 기자, 실제로 인천 해안의 바닷물의 채취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 앞바다에선 벌써 수십 년 동안 바다모래 채취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주로 건설 자재로 공급됩니다. 모래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집을 짓거나 다양한 건설 공사에 쓰이는 겁니다. 구럽과 덕적, 성갑 지적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모래 채취량만 5천만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난 30년간 퍼낸 모래의 양은 훨씬 더 많겠죠. 여기 계시지만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파낸 모래의 양이 약 2억 8천만 세제곱미터, 남산의 5배가 넘는 양의 모래가 바닷속에서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모래가 사라졌다면 그로 인한 해안 침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다 모래는 파도에 의해 쓸려나가고 또 들어오고를 반복하면서 침식과 퇴적 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 바다의 자연 평형이 유지가 되는데, 한쪽에서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모래를 파내다 보면 그 평형이 깨지면서 해안가에 침식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해사 채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보도할 때도 보면 가로 세로 25m짜리 모래성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쌓을 수 있는 양을 우리가 바다에서 퍼냈다라는 걸 우리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박주 차장님, 그런데 해안 침식의 원인이 이 해사 채취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추측을 해보던데 하나는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하나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화도와 교동도를 연결하는 교동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교동도의 제방이 깎여나가는,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은 이제 이 교동대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라고 좀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바닷물이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봉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규모 매립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장봉도 해안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뭐 해수면 상승 그리고 잦은 이벤트 같은 경우가 해안 침식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그 교동대교 주변을 보면은 원래 양식장이 있었죠. 근데 그 교동대교가 생긴 이후에 그 양식장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사태까지 저도 확인을 했는데, 대규모 갯벌 매립과 기후변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요. 해수면도 좀 높아지고 있지만 이 강력해진 태풍이 실제로 해안을 때리는 힘이, 물리적인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다 이제 매립을 해서 만든 건데, 매립을 해서 이게 과거에는 다 갯벌이고 수로였거든요. 수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수면적이 이만큼 줄었잖아요. 수면적이 줄었다. 그러면은 창조 때 이 장봉도하고 여기가 용의도인데 용의도 사이로 들어오는 물이 인천 신공항 만들어졌다고 짙게 들어올까요? 들어오는 물은 똑같아요. 그죠? 들어온 물의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수면적이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들어오는 시간은 또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통과하는 유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죠. 그 BTV에서 나왔던 그 장봉도, 여기 무슨 그 옹암 비치, 옹암 해수욕장도 여기도 바로 장봉수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여기서 이 빨라진 유속 때문에 침식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없던 게 생겼잖아요. 뭐 바로 요 앞에 이런 구조물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연안에 퇴적물이 일로 가거나 일로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구조물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동해 가지 못해요. 이전에는 이런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점점 이쪽 부분에 이렇게 깎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해안 침식 현상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 기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그간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연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해수부는 10년마다 연안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일과 파랑 또 연안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안 침식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안 침식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바닷가 360곳을 대상으로 침식 정도를 4등급으로 나누어서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1년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은 14곳이 포함됐는데 이 중 보통 등급인 B를 12곳이 받았고요. 또 2곳은 우려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의 대다수의 섬들이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건데요. 최근 심각한 해안 침식 실태가 보도됐던 보름도의 경우에도 이 해수부의 연안 침식 실태조사 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보도 이후 인천시가 해수부의 이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름도뿐 아니라 다른 인근의 연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인천시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안 침식 실태를 조사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관계기관들이 어떤 조사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부 누락이 된다거나 허점이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김정 기자,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까? 네, 해수부가 발표한 제3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 자료를 보면 그동안의 연안 침식 정비 사업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 침식을 막겠다며 설치한 시설물이 오히려 연안 침식을 야기하는 문제. 조금 전에 박주희 처장님도 제방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사후 복구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점들이 문제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해안 침식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천의 경우에는 아직도 바닷물의 채취와 해안 침식 현상 간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나 또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추론 정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바닷물의 채취와 해안 침식 현상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와 실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김정 기자가 말씀하신 일부 누락되거나 조사에 빠진 것들이 아마 우리 이제 인천 녹색연합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박주 차장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임시 방편적으로라도 모래 포설이 좀 일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만 보더라도 상황이 심각한데 우선 현재 모니터링 지점 위에 이제 섬 지역 해안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안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해저 지형 변화, 그리고 모래 이동, 퇴적 상황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용역을 통해서 한 2, 3년 정도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꾸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후에 대한 대응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명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 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식 현상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지키고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속화하는 인천 해안 침식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제방 붕괴와 어장 손실 등 피해는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를 바라봅니다. 시사인 이슈터치 박주희 사무처장님, 김지영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